저는 아기가 깨서 놀아주다가 잠깐 간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짠! 이거는 방금 냉장고에서 꺼내서 막 성에가 이렇게 차는데 남편이 아기 거 이유식 만들 때 단호 막 쪄가지고 갈고 하면서 반통은 아기 거 만들고 반통은 이렇게 쪄가지고 제 간식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섞어서 먹으려고 해요. 애기 보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힘이 딸려요. 잘 먹어야 돼요. 근데 먹는 게 귀찮고 진짜 다 귀찮고 잠만 자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주는 일어나서 같이 놀고 뒤집고 하다가 지금 조금 누워서 쉬고 있어요. 에듀테이블 음악을 틀어줬더니 그걸 보고 있습니다. 맛있네요. 너무 달아요. 안녕, 놀고 있어요. 원래 지금 우주가 195일 정도 됐거든요. 빠른 애기들은 3개월 뭐 그때 100일쯤부터 뒤집는다는데 저희 우주는 한 5개월쯤부터 반 뒤집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옆으로만 눕는 거. 그거를 하다가 완전히 뒤집는 거는 이제 6개월 거의 다 돼서 5개월 말 그쯤에 이제 완전히 뒤집는 건 혼자서 언제 했더라? 155일인가 처음으로 혼자 뒤집는 걸 봤는데 그 이후로도 거의 안 뒤집고 계속 누워서 놀아요. 그러다가 한 번 가끔씩 옆으로 뒤집어서 옆으로 누워서 놀고 있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6개월 막 넘어서부터 이제 계속 뒤집거든요. 눕혀놓으면 뒤집고 눕혀놓으면 뒤집고 하면서 계속 놀다가 울면서 계속 뒤집다 보면 자기도 힘드니까 막 울고 그러거든요. 찡찡거리고 하면 가서 도와주고 옆에서 다시 되짚기 시키고 되짚기 시키고 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계속 머리 쿵쿵 내려박다가 그래도 계속 일어나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배워가지고 엎드릴 때 옆으로 살짝 머리를 돌려서 코를 옆으로 해서 엎드려 있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되짚기를 자꾸 가르쳐 주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서 머리 돌려서 옆으로 눕는 거야 하면서 계속 알려주는데 최근에는 되짚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머리를 든 상태에서 이렇게 머리를 돌리면서 되짚어야 되는데 이렇게 쿵 하고 박은 그 상태에서 자꾸 뒤집으려고 이렇게 팔을 들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뒤집으려면 더 힘들잖아요. 무거운 머리를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머리 든 상태에서 되짚으라고 자꾸 알려주는데 아직은 되짚기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태고 아무튼 우주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느린 것 같아요. 그 뒤집기나 뭐 이런 거 면에서 잠 같은 거는 기질 같은 거는 저를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소근육이나 인지 뭐 사회성 뭐 이런 걸 이제 그 영유아 검진 가서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 그런 거는 되게 높게 나오는데 대근육이 제일 느려요. 그래서 대근육은 좀 느린 편에 속하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괜찮아요. 각자 자기의 속도가 있겠지 하면서 그냥 우주한테도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하면서 그냥 뭐 언젠가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다 아기를 키우면서 각자 자기에 맞는 속도가 다 자기의 때가 있고 속도가 있는 거다라는 것들도 좀 배우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그냥 혼자서 이거 아까 뜯었 아무래도 제가 혼자서 이렇게 지낼 때 그리고 결혼해서 이럴 때도 제가 욕심이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좀 채찍질을 하고 그래서 학교 다니고 이럴 때도 보면 되게 제가 스스로를 되게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욕심이 많고 이래가지고 경쟁심이랑 뭐 이런 것도 많아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가 대학원 생활하고 할 때도 이제 공황장애도 오고 막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놔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는데도 그게 아무래도 기질이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기를 키우면서 이제 아기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기 스스로 자기 속도에 맞춰서 좀 그렇게 아기는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그냥 천천히 여유 있게 자랐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배우는 것도 많고 각자 자기의 속도와 때가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영상 초반에 아까 찍어놓은 거 이거 이 민소매 뜨면서 찍어놓은 거에 찍다가 이제 결론은 아기가 또 깨고 말았지만 그래서 그런 영상 앞에 붙일지 뒤에 붙일지 모르겠네요. 아까 얘기하다가 망한 것 같아가지고 애기 키우는 얘기를 해보면 애기가 그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6개월인데 이제서 막 그 뒤집기 맹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뒤집기 지옥을 좀 늦게 맞이한 편이고요. 그리고 또 애기가 허벅지가 진짜 두꺼워요. 그래서 거의 허벅지 두께가 제 종아리 둘레 정도 되거든요. 신생아 정말 신생아 시기 그때 빼고는 조리원 퇴소해서 집에 왔을 때 그때부터 남다르게 쭉쭉쭉쭉 허벅지 둘레가 커지기 시작했고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애기가. 근데 허벅지 둘레가 진짜 두꺼워서 기저귀 단계가 되게 빨리 올라가거든요. 쭉쭉쭉쭉 집에 오자마자 2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3단계 정말 빨리 올라갔고 4단계 지금 5단계 쓰고 있어요. 몸무게는 우주의 몸무게는 9kg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6개월 이제 넘어갔는데 9kg가 넘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좀 덩치가 큽니다. 키는 안 커요. 근데 덩치가 커요. 덩치가 떡대가 막 여기에 막 빵이 막 있어요. 어깨빵 빵이 막 이렇게 모닝빵이 하나 둘 셋 넷 막 이렇게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우주는 건강하게 조금 느린 듯 하지만 잘 크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요. 저는 간식을 마저 먹고 우주랑 또 놀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간식을 먹고 나면 딱 우주 밥 타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그냥 분유만 주니까 이제 모유도 끊었습니다. 저의 가슴은 자유로워졌다는 소식을 또 전하면서 자, 이거는 영상 앞에 붙일지 뒤에 붙일지 아무튼 앞에 붙인다면 오늘도 뜨개거리 가지고 오셔서 저와 함께 재밌게 뜨개 하시길 바라고요. 뒤에 붙인다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뜨개하는 베란다 토킹키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식탁에서 찍어보는데요. 아기가 낮잠 자는 중이라 요즘에는 이렇게 밖에서 제가 자는 동안 이야기를 하면 깨길래 어떻게 될지 조마조마하면서 오랜만에 여기서 찍어보고 있습니다. 아기가 낮잠 자는 동안 영상을 찍는 걸 한동안 안 했었는데 한번 오늘은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거는 민소매 티예요. 날씨가 좀 더워지고 하면서 그냥 어떤 별다른 무늬 없이 그냥 깔끔한 민소매가 뜨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 바늘 이야기에서 그 김대리님 채널에서 아크릴렌 그 신상실 아크릴렌 이용해서 뜨는 민소매 티가 영상이 올라왔었거든요. 이름이 뭐였지? 아크릴렌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 민소매 티 영상이 있어서 저걸 뜨면 좋겠다. 많이 파이지도 않고 민소매 티가 많이 파인 게 또 많잖아요. 흔히 특히 또 외국 도안들은. 그래서 저는 좀 유교거리기 때문에 그런 도안은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가지고 마침 딱 그 영상이 올라왔을 때 이 정도 괜찮은데? 하면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잠옷 정도밖에 안 파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데? 했거든요. 그래서 코를 잡게 됐습니다.
그냥 아래는 뭐 하얀색 스커트 같은 거 입게 이렇게 짙은 색으로 뜨고 있어요. 이거는 열매다리트 여름방학실 이고 제가 여름방학 콘솔 좀 잘 쓰거든요. 근데 손가시에 이렇게 걸려서 올 튀는 현상은 진짜 엄청 심하지만 그래서 이거 뜰 때는 좀 조심해서 핸드크림도 좀 바르고 그렇게 해서 뜨는데 아무튼 요걸로 뜨고 있습니다. 이 색상은 아마 비비드 컬렉션이었을 거예요. 이거는 비비드 쪽이었고 마린 블루 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는 약간 어떻게 보이 청록색처럼 제대로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컬러예요. 뭔가 네이비인데 밝은 곳에서 보면 그린빛이 도는 그냥 그늘에서는 네이비로 보이는 그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뜨고 있고요. 제가 지금 되게 조용히 얘기하면서 앞에는 태블릿으로 아기가 자고 있는 방에 카메라를 켜놓고 예의주시하면서 조심조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영상 편집할 때 소리를 키워도 잡음이 많이 들어가진 않을지 지금 아기 빨래하고 말려놨다가 지금 건조기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같이 커질 것 같아서 편집으로 제 목소리를 키우면 조금 이 영상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애기 자는 동안 조심조심 뜨개를 하면서 영상을 켜봤어요. 요즘 여름뜨개를 많이 하고 계시나요? 날이 더워져가지고 그쵸? 이제 장마가 시작됐어요. 많이 습하고 꿉꿉하고 그렇죠. 저는 아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에어컨을 계속 틀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에어컨 바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한여름에 너무 더울 때는 이게 뭐 다른 공공시설이나 회사 다닐 때나 뭐 이럴 때는 제 맘대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집에 있을 때에는 에어컨을 거의 안 틀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많이 틀면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저는 냉방병에 좀 취약한 것 같아요. 머리 아프고 좀 띵하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정말 더울 때는 잠깐 30분도 안 되게 돌려도 그리고 꺼도 금방 또 되게 시원해가지고 저는 잘 안 틀거든요. 근데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저는 춥다고 느껴도 아기는 더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리고 또 더워 이렇게 막 뒤집기를 맹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뒤집기 시욕이라고 하죠. 내가 계속 뒤집거든요. 힘들어서 끙끙대면서도 계속 뒤집어요. 그러니까 땀이 계속 나는 거예요. 아기가 안 그래도 열이 많은 데다가 계속 뒤집으니까 막 땀을 막 송골송골 맺혀요. 땀이. 그래가지고 안 틀어줄 수는 없고 그래서 5도, 6도 이렇게 틀어도 이제 에어컨은 이제 온도가 그렇게 맞춰놓고 틀어도 실내 온도는 쭉 떨어져서 23도, 4도 이렇게 되니까 전 또 추워가지고 긴팔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왜 한여름에 저렇게 더운 옷을 입고 있나 하실 수도 있는데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기가 자러 들어가서 거실은 껐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있는 곳만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기가 방에 들어가면 아기가 자는 작은 방에 낮잠 잘 때 작은 방에 재우거든요. 안방에서 재우면 덕구도 드나들어야 되고 덕구의 주거지가 안방이거든요. 안방 그 침대 이불 속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거기 있는데 아기를 안방에서 계속 같이 재우면 계속 에어컨을 틀어주기도 해야 되고 덕구는 또 추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안방에 드나드는 게 자유롭지 못하고 애기 깰까봐 그리고 덕구가 왔다 갔다 하면 애기가 깰까봐 그렇고 해가지고 낮잠만큼은 작은 방에서 재운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애기가 일어나면 침대를 들들들들 끌어가지고 애기 침대를 끌고서 작은 방에 옮겨놓고 거기다 이제 카메라랑 백색 소음기 이런 걸 싣고서 이제 옮겨 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종일 거기 낮잠을 요즘은 3번 안 자고 2번 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정도 있다가 또 자고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쯤 해서 2시간 자고 이렇게 하거든요. 초저녁 4시쯤에 자던 잠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2번째 낮잠 자고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나면 한 이제 3시 반 뭐 이렇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자기 전까지 6시 반, 7시까지 이제 그때 막수를 하거든요. 그때까지가 이제 저는 힘든 시간이에요. 아기가 되게 졸려하면서 계속 칭얼거리기 때문에
하지만 또 재우면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몰랐는데 낮잠 변환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낮잠이 3번에서 주번으로 줄어드는 시기라고. 그래서 거의 7개월쯤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데 저는 한 100일 좀 넘어서부터 이런 것 같아요. 한 4개월? 그때부터 계속 3번째 낮잠이 거의 없던지 자도 간신히 잠들면 잠깐 한 30분 자고 바로 깨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무튼 작은 방에서 재우면 에어컨 얘기하다 그랬죠. 그래서 낮에는 거의 이제 아기가 자러 들어가면 작은 방에만 켜주고 낮에 이제 그러다 깨서 나오면 거실을 키고 그렇게 놀다가 이제 막수를 하고 저녁에 이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자러 들어가고 남편이 와서 씻겨야 되는 그런 요일에는 매일 씻기진 않거든요. 제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겨울에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여름에도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한데 신생아 때 또 너무 매일 씻겨도 체온 조절도 그렇고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좀 컸는데 매일 씻겨고 싶기는 한데 아기가 점점 커지고 하니까 저도 힘들고 혼자 사는 통목욕은 가끔 시키는데 힘들거든요. 남편이 오면 씻기고 아니면은 그냥 그 전에 그냥 제가 어, 머리만 감기고 머리는 이제 화장실에서 또 육아 아기가 시작됐네요. 그러니까 뜨개 수다를 하다 보니까 뜨개거리 가지고 뜨고 계시죠? 제가 아무래도 요즘 아기를 키우는 게 거의 생활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뜨개 수다 하면 자꾸 아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보지 않으신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또 저런 얘기 하네 관심 없는데 하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자꾸 저도 이제 저의 주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수다를 떨다 보면 자연스럽게 육아 얘기로 넘어가네요. 아무튼 아기를 이제 씻기는 거를 매일 하기는 힘들어서 퐁당퐁당 이틀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씻기면서 그 사이에는 제가 머리만 그 화장실에 이렇게 포포베베라고 그 애기들 엉덩이 씻기고 할 수 있는 그 세면대에 이렇게 설치하는 되게 판판하게 설치하는 게 있어요. 좀 비싸가지고 저는 이제 당근으로 다행히 구했는데, 아무튼 그게 그걸로 거기 눕혀놓고 머리를 감깁니다. 그래서 머리만 감기는데 거기 눕혀놓고 감기는 것도 손목이 아픈데 그나마 그게 있으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 애기 이렇게 전형적인 럭비공 끼고 이렇게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이제는 못합니다. 너무 커가지고. 아무튼 머리를 감기고 이제 기저귀 가리대로 데리고 와서 이제 손수건에다 물을 적셔가지고 그걸로 얼굴 닦아주고 목 닦아주고 뭐 귀 뒤 이런 데 닦아주고 그리고 손 닦고 발 닦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닦아주고 이제 로션 발라주고 해서 그렇게 저녁에 씻기는 거 대신 하는 날들이 있어요. 그렇게 제가 재우는 날은 일찍 자는 거고 남편이 와서 씻기고 하다 보면은 그런 날은 8시 반에서 9시 정도 돼야지 자러 갑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되게 힘들어해요. 졸려해요, 아기가. 낮잠 3번째가 없어지니까 초저녁에부터 이제 그 밤잠이 땡겨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기가 피곤하니까 3번째가 없어지면서 밤잠이 더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일찍 자면 육퇴를 빨리 하니까 좋기는 하죠. 좋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기가 자러 안방에 이제 들어가면 오늘 웬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어디까지 얘기하지? 하고 까먹지 않고 바로바로 본론으로 잘 돌아오네요. 그렇게 해서 안방으로 이제 아기 침대를 돌돌돌돌 다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아기 막수하고 소화시키는 동안에 역방쿠라고 하는 그 역류방지 쿠션 있잖아요. 제가 영상으로 가끔 우주 찍어서 올릴 때 그 모빌 앞에 이렇게 누워있는 쿠션 거기에 누워가지고 소화를 좀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좀 눕혀놓는데 그냥 바닥에 눕히면 바로 뒤집고 이러면 토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눕히고 이제 어렸을 때는 찍찍이 그걸 쓸 일이 없었는데 이게 벨크로 벨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채워놓으면 거기서 이제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누워서 모빌도 보고 하면서 음악 듣고 하면서 노래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화시키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동안에 전 돌돌돌돌 다시 침대를 끌고 안방에 갖다 놉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잘 준비를 다 맞춰놓고 카메라 설치해놓고 이제 백색 소음기 해놓고 쪽쪽이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쪽쪽이는 입면할 때만 잠깐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놀면서 이렇게
뽁 뽑아가지고 그걸 막 갖고 놀고 이렇게 막 관찰하다 다시 집에 놓고 막 이런 걸 이제 카메라를 지켜보면 너무 웃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저렇게 커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때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엄청 졸려할 때는 사실 쪽쪽이도 필요 없고 그냥 자는데 아직은 그냥 자기 전에 준비물로 침대에 갖다 놓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쪽쪽이랑 해서 갖다 놓고 이제 나와서 이제 같이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갑자기 이제 우주의 하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래서 아침 일어나는 것부터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럼? 그래서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주로 자기 전에는 자는 거랑 관련된 동화, 아니면 자기 전에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하는 동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주던지 아니면 그 신생아 때부터 구청에서 그 아기들 책 읽어주는 그 프로젝트 그런 걸로 애기 출생신고하면 책을 2권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아기는 책을 좋아해요 하면서 이제 북스타트라고 해가지고, 맞아, 북스타트라고 하는 거를 대전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뭐 모든 시들이 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책이랑 뭐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항상 아기 때부터 읽어주던 그림책이 있어요. 글씨는 몇 개 없고 그냥 아기 토끼의 생일 파티라고 해서 아기 토끼가 그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생일 파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총 5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람쥐, 고슴도치, 돼지, 그리고 어, 어, 부엉이, 그리고 사람 친구도 하나 있어요. 보리라고 하는 단발머리 여자아이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한 명씩 이렇게 오는 모습,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아빠 토끼는 주방에서 아기 토끼의 생일 파티 상을 차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아빠 토끼가 요리를 하는 모습이 한 번씩 이렇게 등장을 하고, 당근을 탁탁탁, 뭐 계란 후라이를 뭐 지글지글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생일 파티 이제 손님이 5명이 다 오고 나서 갑자기 불이 팍 꺼집니다. 그래서 깜깜하고 동물도 눈동자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아기 토끼야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불이 쫙 켜지면서 생일 파티 등장 그 이벤트 아빠가 준비해 놓은 그 장소가 촥 나오면서 이제 아기 토끼야 생일 축하해 하면서 이제 막 하하 웃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는 거랑은 상관은 없는데 신생아 시절 뭐 이럴 때에는 책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거랑 이제 다른 거 하나는 나비랑 관련된 책인데 그거는 조금 제가 읽어주기가 그것도 글씨가 몇 개 없고 막 한데 나비가 뭐 이렇게 붕붕붕 날아다니면서 햇님이랑 햇살이와 나비인가 그래요. 그래서 해가 뜨고 지고 흐리고 뭐 나비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토끼 내용이 읽어주기가 제가 이야기를 꾸미기가 좋아가지고 왜냐면 애기들 책이 글자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읽어주는 사람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주기가 더 쉬워서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책을 계속 읽어줬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항상 보는 책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 책을 엄마가 읽어주면 이제 잘 시간이구나 이런 걸 인지시켜 주려고 계속 이제 아기 때부터 읽어주던 책이 그거랑 이제 그거 아니면 이제 다른 거 그 곰돌이인가 쥐인가 아무튼 그 주인공이 피노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 그 스웨덴 인성동화라고 하는 시리즈 한 10권 정도 들어있는 거를 쿠팡에서 사줬는데 어린이날에 제가 하나 사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그 피노가 생활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뭐 막 기저귀를 떼게 돼서 뭐 변기를 사러 가는 변기 쇼핑을 하러 가게 되는 내용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린이집을 가는 내용 뭐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이렇게 한 권 한 권 있거든요. 근데 거기 중에 자는 시간 이제 잘 시간이야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제 그동안 그 하루 종일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정리하고 밥 먹고 양치질하고 씻고 뭐 그러면서 자기 전에 이제 동화책 읽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줘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주면서 이제 자러 갈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뭐 로션으로 발 마사지도 좀 해주고 그런 다음에 재우러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눕혀놓으면 금방 자요. 다행히 잠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아서 근데 한 100일에서 130일, 140일 그 사이에는 진짜 너무 힘들 때가 있긴 했어요. 한 4주 정도 100일 전후 해가지고 100일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냥 그동안에는 그 전에는 이미 재울 필요도 없이 그냥 항상 놀다가 자기가 알아서 자고, 일어나서 또 먹고 놀다가 또 알아서 잘 때 되면 자고, 이런 식이어서 재운다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거든요, 저한테. 그랬는데, 그때를 계기로 해서 제가 재우느라고 안고서 뭐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흔들면 이렇게 살살 잔진동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재우고 막 그렇게 안고 재우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재우는 게 아니라 낮잠 3번에 밤잠까지 있고, 그리고 낮잠도 한 번에 그렇게 자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자다 깨면 또 다시 잠 연장을 시켜야 되고 하니까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진짜 체력적으로 너무 딸려서 제가 좀 약골이거든요. 저를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제가 저질 체력이고, 지금은 아기 낳고 좀 이렇게 덩치가 좀 생겼는데 좀 연약하게 생겼다 그래야 되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아무튼 아기 낳고 그나마 이제 살이 붙어 있는데, 그것도 다 사실 지방이다. 한의원에 이제 제가 산후보약 지었던 것 때문에, 가서 이제 오랜만에 계속 약만 전화로 주문해서 받아 먹다가, 한번 그래도 가긴 가야지 하고 갔거든요. 근데 아기 낳고 직후에 그때 막 저 쓰러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산후보약 지우러 부랴부랴 갔던 건데, 그때 했던 그 인바디하고 지금하고 거의 똑같더라고. 완전히 근육량도 안 늘었고, 저는 애기 보면서 막 근육도 팔 근육도 막 생기고 해서 근육량도 늘었을 줄 알았는데 근육량도 그대로고, 근육량이 진짜 적거든요, 제가. 인바디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진짜 약골이에요. 그래서 근육도 진짜 조금이고, 체지방은 진짜 애기 가지면서 진짜 많이 늘어가지고, 제가 뭐 애기 갖고 살은 별로 이렇게 몸무게는 많이 안 늘었거든요. 근데도 다 그게 지방이에요. 지방. 그래서 체지방량은 비만이 나옵니다. 비만. 그래가지고 이번에 갔는데 체지방량도 한 300g 차이? 그냥 그대로라고 봐야죠, 뭐 사실. 그래서 엄청난 근육은 없으면서 지방만 있는 몸이었습니다. 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체력이 엄청 안 좋아서 아기를 종일 안고 막 이렇게 다독이고 하는 그런 시기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짜. 어쨌든 그런 과도기가 지나고 다시 잘 자는 아기로 눕히면 자고. 그래서 이제는 그 이후에는 잘 시간 되면 침대에 데려가서 눕혀놓고 백색 소음기 틀어주고 좀 토닥거려 주다가 이제 잘 자, 엄마 좀 이따가 올게 하면서 이제 하고 얘기해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금방 자요. 5분, 길면 10분. 근데 그렇게 잘 자는데, 그 이전에는 침대에 가서 눕히고 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놀다가 그냥 혼자 자요. 그냥 자게 두는 거예요. 그랬었죠.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00일 전까지는 뭐 따로 재우고 뭐 지금 여기서 자는 거야 하고 자는 곳에 데려가는 거에 대한 인식 이런 것도 사실 없었어요. 참 감사하죠. 제가 되게 약하고 막 그런데 그래도 아기가 그렇게 많이 힘들게 하지 않아서 그래도 그나마 제가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일엔 거의 혼자 봐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좀 힘들게 했으면은, 물론 아기가 힘들게 하려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겠죠. 아기도 힘드니까, 자기도 크느라 힘드니까 그 엄마가한테 칭얼거리는 걸 텐데, 아무튼 그랬다면은 제가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우주가 많이 도와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혼자서 하는 육아도 잘 버틸 수 있었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잠을 그전에는 자는 동안 무슨 말을 하든 말든 뭐 그냥 잘 자가지고 그랬는데, 그 변환기, 과도기 그런 시즌이 지나면서 아기가 자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제가 마음 졸이게 된 거예요. 아기 깰까봐 막 그러고, 아기 재우는 게 너무 힘들었던 그 시기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계속 영상도 못 찍고 그랬었죠. 아기 자는 동안 찍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랬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저음으로 낮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촬영이 될지 조금 불안한데요. 기껏 찍은 게 맘 졸이면서 찍었는데
이게 못 쓰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금요일이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남편이, 조금은 아니고 몇 시간은 있어야겠구나.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남편이 퇴근할 겁니다. 남편은 금요일에 아주 일찍 퇴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찍 퇴근하면 이제 그때부터 저는 자유입니다. 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자, 제가 혼자 있을 때는 평일에 혼자 계속 거의 혼자서 다 케어한댔잖아요. 그래서 평일에 혼자 있을 때는 또 잘 보면서 주말만 되면 남편이 있으면은 너무 힘이 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잘 해오던 건데 누가 있으니까 기대를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저도 제 몸도 이제 꾀를 부리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자꾸 눕고 싶고 힘든 거 같고 자꾸만 아기를 남편한테 넘기고 싶고 그런 거죠. 남편도 근데 일하다 와서 힘들잖아요. 그걸 알지만 자꾸 아기를 봐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이 즐겁습니다. 남편이 있으니까요. 내일은 또 마사지 갔다가 올 계획이고요. 근데 장마라서 이제 주말에 제가 외출하는 시간이 이제 바람 쐬러 저 혼자 이제 나가는 그 시간이 조금 아주 즐겁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이러면. 그쵸?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집에 근처에 현대아울렛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거기도 문화센터가 있는데 애기들 데리고 가는 그런 문센 그런 강의? 뭐 그런 건 수업?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해서 뭐 꽃꽂이라든지 뭐 음식 뭐 쿠키 만들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브런치 뭐 이런 종류의 뭐 그런 떡 케이크 만들기 뭐 이런 클래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게 거의 매주 주말 전에 한 목요일쯤이면 아울렛에서 카톡이 와요. 이제 홍보 카톡이겠죠. 뭐 이번 주말도 쇼핑하러 와라 뭐 이런 거겠죠. 애기 데리고 놀러 와라. 애기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 클래스 강의에 대한 안내가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게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되게 관심 있었는데 해볼 엄두는 못 냈던 그게 뭐냐면 그 퍼스널 컬러 진단, 그 이미지 메이킹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회성. 그래서 딱이다. 왜냐면 계속 있는 건 좀 부담되기도 하고. 근데 더군다나 이제 제가 처음엔 그걸 찾아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클래스가 있길래 다 평일 위주겠지? 주말도 있나? 주말 있으면 한번 가볼까? 뭘 들어볼 만한 게 있나? 하고 했는데 딱 그게 토요일에 하는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이고 한 일회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괜찮은데? 이제 어느 정도 밖에서 이제 퍼스널 진단하는 것만큼 해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1대1은 아니고, 뭐, 몇 명 데리고 하실 테니까. 그래서 얼마나 만족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궁금했거든요. 제가 대충 생각하는 저한테 어울리는 톤들이 있는데, 저는 왠지 봄 웜톤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확실하게 좀 한번, 요런 톤은 어울리고 요런 톤은 아니구나. 이런 거를 한번 진단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딱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토요일이고, 한 번만 가면 되고, 괜찮네?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신청을 얼른 했습니다. 빈자리가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일단 얼른 했는데, 가격은 2만 원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되게 착하죠? 그러니까 1대1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몇 명이나 동시에 들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갔다 와서 한번 결과를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알고 봤더니 전 봄 웜톤이 아니었어요. 이럴 수도 있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컬러가 어울릴지 아니면 정말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런 컬러가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게 맞았구나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말이라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입어봤거든요. 민소매 지금 소매 분리하고 한 요 정도 진행된 상황이에요. 한 7cm, 6, 7cm. 그래서 요거를 입어봤더니 가슴 둘레면 너무 딱 좋아요. 그리고 특히 이 겨드랑이가 너무 막 훌렁 파지면 훌렁 파지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속옷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안쪽 가슴 쪽으로도 보일 것 같고 막 저는 유교거리니까. 근데 이거는 아주 적당하게
이렇게 완전 이렇게 하면 또 답답하잖아요. 근데 살짝 내려와서 벌어지지는 않으면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지금 이 마이코드 마무리인가? 아무튼 그 방식일 텐데 그렇게 하면 또 더 좀 좁아질 것 같긴 하지만 이 겨드랑이 라인이 매우 부담스럽지 않은, 그래서 너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입었을 때는 진짜 넥라인이 이 넥라인 마무리 아이코드 그걸 하고 나면 좀 더 올라오겠는데 지금 제가 입은 잠옷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되려나? 그래서 약간 생각보다 조금 요 정도까지는 파여도 괜찮은데 더울 때 입는 거니까, 그래서 그 생각은 했는데 만약에 떠보고 참고해서 제가 변형해가지고 좀 더 파이게 뭐 하나 더 뜨던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입어보고 괜찮으면 그렇게 좀 변형해서 떠보던지 하려고요. 일단은 하나를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영상을 영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안을 아마 구매하시려면 따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느리학이 그 도안이티? 그런 사이트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바느리학기 거니까 다른 분들 국내 작가님들 것도 많이 거기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도안 그런 페이지가 생겼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도안을 쫙 모아놓은 이 작가님 저 작가님 따로따로 해서 팔로우 해놓고 그때그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보는 것보다 하나로 모아져 있으니까 그런 홈페이지가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저기 뭐지? 제가 영상 보고 떴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영상 보고 뜨기에는 이게 1시간이 넘는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보분들도 뜨실 수 있게끔 계속 하나하나 같이 뜨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초보분들은 물론 그런 영상 보고 뜨시면 너무 도움 되실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그 영상 보고 계속 따라서 뜨기에는 좀 지루한 느낌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올려주신 그 영상에 도안이 다 보이게 찍으셨거든요. 그래서 도안을 다 오픈하셨구나 해가지고, 그 샘플로 떠주시는 사이즈 아니어도 다른 사이즈에 대해서도 다 보이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도안이 유난히 잘 보이는 장면들을 캡처했어요. 왜냐면 영상을 일일이 보면서 떠도 되겠지만, 저는 특히 그 뜨개를 하는 시간에는, 다른 영상, 드라마나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면서 뜨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보면서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드라마가 보고 싶으니까 그거를 캡처를 해놓고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드라마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떠야 되는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을 한번 숙지한 다음에 영상 켜놓고 보면서 뜨다가 또 다시 그 캡처해놓은 영상 이미지 가가지고 여기까지 떴는데 그 다음 파트는 뭐 어떻게 뜨면 되지 보고서 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속에서 도안을 다 오픈하시니까 저처럼 그렇게 도안을 보시고 다른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일일이 쭉 따라가면서 뜨시기는 조금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저 같은 방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다 뜨면 영상에서 또 입은 모습이라든지 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가 뜨고 있는 거 보여드리면, 뜨고 있는 게 아니라 스와치 뜬 거 이거 뭔지 아시겠죠? 보자마자 파도, 파도 스웨터, 파도 풀오버 스와치입니다. 파도 풀오버 스와치고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더 잘 보이겠다. 파도 풀오버 스와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떠놨는데, 이거는 스무디 그 소라색 컬러가 저한테 있었거든요. 솜솜뜨개 스무디 2합짜리. 예전에 흠냥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그 상자에 요게 스무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떴고요. 이거는 세탁을 하니까 코가 울실처럼 부풀어요. 채워져요, 코가. 코가 한 코 한 코 그 실 가닥이 실 가닥들이 두꺼워졌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안 뜨기 바로 테스트 뜨기를 해보니까 안 뜨기 바로 옆 코는 좀 벌어지니까 여기 꼬아뜨기로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사실은 민망한 게, 사실은 이 제가 떴던 움브리아 있잖아요. 움브리아 아니면 파도 가디건이나 풀오버를 뜨는 함뜨, 라줄리 다이아블 사장님이랑 개민 작가님, 지문 작가님 같이 하시는 함뜨가 있었는데 거기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파도 가디건 뜰지 풀오버 뜰지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오틀 있는 실 있잖아요. 반짝반짝 너무 예쁘다고. 근데 이 실로 사실 파도 가디건 떴다고 캐스톤 했다고 보여드렸잖아요. 아마 지난 영상에서 풀기 전까지 뜬 거 보여드렸을 텐데 한 이렇게 가디건을 쭉 계속 레글런 늘림하면서 한 10cm는 좀 안 되게 그렇게 떴었는데 뜰 때마다 너무 손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이게 실 특성도 그렇고 지난 영상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결국 풀어버렸습니다. 이걸로 파도가 건 뜨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거든요. 저 대신 누가 좀 쪄주시면 좋겠는데 이걸로 뜨면 진짜 윤술처럼 반짝반짝할 것 같고 너무 예쁠 것 같은데 도저히 제가 이걸 못 뜨겠더라고요. M1 LP 막 이런 거를 이걸로 뜨려니까 진짜 힘들어서 결국 다 풀고 그럼 풀오버로 떠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풀오버로 뜨면 아무래도 이제 원통 뜨기 바텀업 방식이지만 원통 뜨기이기도 하고 그런 M1LP 이런 방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스와치를 내봤습니다. 결국에는 함뜨가 다 끝난 다음에 함뜨는 6월 말에 끝났어요. 그래서 함뜨는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또 풀오버 스와치를 이제서야 또 뜨고 있습니다. 제가 함뜨 하는 동안에 이거 있잖아요. 피코 가디건. 이 피코 가디건 단추까지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 피코 가디건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IT 함뜨에서 제가 여기 요크까지 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결국에 완성을 다 했고 요거에 대해서는 F 영상을 따로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동안에는 그냥 쫌쫌따리 요것만 조금씩 계속 뜨면서 결국 완성을 5월, 6월 동안에 요걸 다 완성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는 요 파도 함뜨에서는 요걸 뜨진 못했지만 다른 분들 예쁘게 뜨시는 거 덕분에 구경 잘 하고 사실 눈팅만 하다가 끝난 함뜨가 돼버렸습니다. 가디건 예쁘게 떠서 저도 다 떴습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다 뜰 자신은 없었어요. 애기 보면서 조금씩 뜨고 있어서 다 뜰 자신은 없었는데 그래도 좀 같은 도안을 놓고 뜨는 함뜨는 또 매력이 또 있잖아요. 그 같은 도안을 어떤 실로 뜨는지 뭐 그거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또 다 다르니까 그거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서 처음부터 이제 그런 구경하러 들어가도 될까요? 하면서 개미님한테 해가지고 흔쾌히 괜찮다고 해주셔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긴 하거든요. 그래도 뜨던 거 풀어버리고 해서 조금 송구스럽고 민망하고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함뜨가 끝나버려서 아쉬운데 그래도 느즈마키나마 이거 스와치를 떠서 이것도 이제 근데 이것도 긴 팔로 뜰지 반팔로 뜰지 좀 고민이 돼요. 긴 팔로 뜨면 더 천천히 떠도 되고 지금보다도 약간 이제 초가을 지금 뭐 에어컨 바람 센데 그런 데 가도 입을 수 있겠지만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가디건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집에서부터 입고 나가서 집에 들어올 때까지 거의 입고 있는 그런 컨디션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초가을쯤이면 훨씬 잘 입지 않을까 해가지고 긴 팔로 뜨면 좀 더 천천히 떠도 시작해도 될 것 아닌가? 요즘 제가 뜨게 하는 속도로 보면 지금 뜨기 시작해도 가을에 입을까 말까 할 수도 있는데 진짜 답답해요. 한 달에 한 개에서 두 달에 세 개 정도 F5가 나오다가 이렇게 되니 요즘같이 뭐 몇 달에 하나씩 뜨고 이러니까 좀 답답한데 뜨고 싶은 건 많고 그쵸? 그런데 아무튼 반팔로 뜨게 되면 요즘 입을 거니까 그냥 당장 시작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민소매를 아무 부담도 없이 그냥 민자로 그냥 별 기교라고 할 거 없고 그냥 뜨면 되고 지금 특히나 겨드랑이 합체를 했기 때문에 그냥 원통 뜨기만 쭉 하면 돼서 근데 아이코드로 마무리를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요걸 뜨면서 아이코드 마무리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 것 같습니다. 지금 우주가 또 꼼지락거려서 제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결국 아기가 깨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주가 깨어났습니다. 다시 잠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고 있고요. 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중단을 했습니다. 꼼지락꼼지락. 네, 저는 우주가 깨어나서 꼼지락거리더니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 침대에서 잘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혼자서 계속 꼼지락거리면서 이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 거리면서 놀고 있네요.
촬영은 그만하고 이제 아기한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덕분에 전 수다 떨면서 뜨게 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요즘 우주가 이유식을 시작해가지고 또 나름 초반에 되게 정신없는 나날을 또 보냈었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또 막상 시작하니까 그렇게 그건 아닌데 시작하기 전에는 되게 그날이 안 왔으면 싶은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막상 또 시작하고 이제 13일 차거든요. 이제 거의 2주가 됐어요, 맥인지. 그래서 이제 조금은 여러모로 하나하나씩 큐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만들어 놓은 큐브 조합해서 먹이고 3일에 한 번씩 새로운 재료를 만들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이유식 첫 달 초기 단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황을 얘기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주가 완전히 깨버려서 촬영과 뜨개는 그만하고 아기랑 놀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날씨가 화창하네요. 그래도 계속 비가 오고 습하고 했었는데 아니면 공기가 안 좋던지 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공기가 좋네요.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고 행복한 뜨개 많이 하시다가 또 건강하게 만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아마도 아까 보여드린 피코 가디건 F5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언제나 시청하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덕구예요. 아이고 이리 와 이리. 덕구 이리 와. 여기다 비벼. 아유. 안녕하세요. 덕구예요. 안녕하세요. 영상 찍는 거 싫어하는 덕구예요. 아이고 인사 잘한다. 지금 인사하는 거야? 인사하는 거예요. 숙이고. 그렇게까지 넙죽 인사할 필요는 없는데. 응? 아이고. 안녕하세요. 언니 손만 쫓아다니는 덕구. 만져 얼른 만져. 얼른 나를 만지란 말이야. 여기는 덕구의 안방 이불집입니다. 아빠가 눈 찔려. 조심해. 낮 동안에 이렇게 이불집을 만들어주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햇빛이 아주 잘 드는 시간에는 창가에 가서 일광욕을 합니다. 그쵸? 그게 바로 내 피부 비결이라고. 나의 건강 비결이다. 톡톡톡톡. 아유 얼굴이나 만져. 자 이마 긁어드릴게요. 이마를 빗어드릴게요. 이렇게. 아이고 시원하다. 박박 좀 긁어봐. 아이고 여기 볼도 긁어드릴게요. 아이고 뒷목도. 저 엉덩이도. 아이고 좋다. 아이고 만족스러워요? 영상 찍는 거 싫은데 참아주는 거예요? 마사지는 받고 싶고? 엥? 거라라라라라. 이거. 여러분 덥고 습한데 아이고 인사 안 끝났는데 가는 거 봐. 여러분 덥고 습한데 건강 조심하세요. 아유 아유 건강하시네요. 여기 덕구 화장실입니다. 앞으로 모래를 거의 포크레인 수준으로 퍼내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를 잘라서 너무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박스를 잘라서 앞에 옆에를 막아줘야 됩니다. 드나들어야 되니까 한쪽 면만 뚫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셨어요? 아이고 너무 숙녀 배를 이렇게 우리 덕구는 배에 털이 많이 없어요. 건강검진만 갔다 오면 점점 배가 넓어져가지고 배털을 가만두질 않습니다. 배털을 밀면 계속 그루밍을 해서 거기 못 자라요. 거의 솜털처럼 짧게 자라요. 짧게 이렇게 등털처럼 길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쵸? 건강검진 제일 싫어. 알았어.
미안해. 아야야야 미안해. 장난치고 싶어? 장난치고 싶어? 우리 덕구가 모래를 거의 진짜 포크레인 수준으로 퍼내기 때문에 저렇게 박스를 막아두지 않으면 진짜 앞에 모래가 언덕이 모래 언덕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포크레인 꾸루꾸루씨. 포크레인 양이. 포크레인 양이. 그래요. 외모 단장하세요. 언니는 우주 맘맞으러 갈게요. 안녕 모두 모두. 내 젤리를 받아라. 젤리 공주.